자, 교재 101쪽에 보시면은 건폐율 용적률이란 말이 나오죠. 자, 공법은 이 건폐율 용적률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건폐율이 무슨 뜻이고 용적률이 무슨 뜻인지 자 봅시다. 자, 그게 건폐율이다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옆에 보시면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자 봅시다. 자, 건폐율이다라는 뜻을 풀었으면은 이런 뜻이에요. 대지 면적. 자, 대지라는 것은 건축 가능한 토지를 뭐라 부른다? 대지랍니다. 그래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있고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토의 약 10%가 대지입니다. 건축 가능한 토지고 전국토의 90%는 건축을 못하는 토지예요. 예, 건축 제한된 토지인데 이런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안전면적을 우리가 건축면적이라 합니다.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부른다? 건폐율 이렇게 합니다. 그럼 주어진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건폐율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게 200제곱미터짜리 대지다. 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건축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자, 건축 면적 100제곱미터는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에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절반이죠. 예. 건폐율이 50%다 이렇게 합니다. 이 대지에 자, 건축 면적이 자, 대지 면적의 50% 차지하고 있다. 또 이 대지에 자, 건축물을 건축 면적으로 5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70%다라면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자 70%까지 건축물이 앉아 있다. 또 건축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리고 200에 70%는 140이죠. 140제곱미터까지 자 건축물로 앉힐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용도지역에서는 0%부터 시작해서 최고 90%까지 되어 있습니다. 90%. 그래서 100%짜리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건축 면적의 90% 우리 앞에 중심상업지역이라는 곳 있죠. 거기가 90%까지 앉힐 수 있어요. 그게 땅값이 비쌉니다. 예. 그래서 전체 면적의 90%까지 건축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인데 그래서 건폐율은 간단하게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 부른다? 건폐율. 자,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건축 연면적이다 하는 것은 자,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뭐라 부른다? 연면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대지 면적의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가 용적률이에요. 그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대지가 200제곱미터짜리 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앉아있다. 1층, 2층, 3층, 4층짜리인데 각 층 바닥 면적이 100씩입니다. 그럼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400이겠죠. 400은 대지 면적의 200의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2배. 그래서 용적률이 200%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2배를 사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용적률 200%면 그 200의 2배는 400이죠. 바닥 면적을 100으로 하면 몇 층? 4층. 50으로 하면 8층까지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건폐율은 자, 건축물의 면적, 면적을 규제하고, 이런 용적률은 자,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높이. 자, 용적률이 500%다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5배를 자, 쌓아 올릴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200제곱미터의 5배는 1000제곱미터죠. 바닥 면적을 100으로 하면은 10층까지, 50으로 하면 20층까지 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을 간단하게 주어진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쌓아 올리느냐가 뭐다? 용적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에서는 최하 50%부터 최고 1500%까지 줍니다. 50%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절반만 쌓아 올리라 이 뜻이에요. 200의 절반, 100제곱미터만 안 줄 수 있다. 그래서 바닥 면적 100으로 하면 단층만 되고, 50으로 하면 2층이 되겠죠. 1500이라는 것은 주어진 대지 면적의 15배 쌓아 올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적률 100%라면 대지 면적의 1배, 1000%라면 대지 면적의 10배, 1500%는 15배. 200의 15배니까 자, 3000제곱미터죠. 바닥 면적을 100으로 했을 때 30층, 50으로 하면은 60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이 우리가 60층, 70층짜리가 건물이 들어갈 때는 용적률이 어떻다는 뜻이에요? 높죠. 용적률이 높으면 그만큼 땅값이 어떻다? 예, 굉장히 비쌉니다. 예. 자, 그래서 건폐율은 주어진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용적률은 자, 주어진 대지 면적의 몇 배를 쌓아 올리느냐가 용적률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건폐율 용적표를 보시면은 자, 거기에 일종 전용이 건폐율이 50%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건축 면적으로 대지 면적의 절반까지 안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종 전용은 자, 거기에 50%, 일반주거 1, 2종은 60%, 3종은 50%, 준주거적 70%, 중심상업지역이 제일 높죠. 90%, 일반상업 80%, 유통상업 80%, 근린상업 70%, 공업지역은 셋 다 70%, 녹지 셋 다 20%, 계획관리 40%, 생산관리 보전관리 20%, 농림자랑경 보전지역 20%예요.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용적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용적률은 전용주거 1종이 50% 이상 100% 이하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외울 때는 뒤에 큰 기준을 중심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대지 면적만큼 한 배를 쌓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예. 자, 그리고 이종 전용은 150%, 일종 일반은 200%, 이종은 250%, 3종은 자 300%, 자 준주거지역은 500%, 중심상업지역이 가장 높죠. 1500%, 15배 쌓아 올립니다. 일반상이 1300%, 유통상업은 1100%, 근린상업은 900%,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이 자 거기에 300%, 일반공이 350%, 준주거지역 중공업지역이 400%, 보전녹지 80%라는 것은 대지 면적 0.8배 쌓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자, 생산녹지, 자연녹지 100%, 계획관리지역 100%,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자랑경 보전지역은 다 80%, 대지 면적의 0.8배를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안 외우면 안 된다. 예.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자, 여기에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짜리 대지고, 자, 여기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최대 설치할 수 있는 건축 면적, 최대 설치할 수 있는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그 기준을 알아야 되죠. 외워야 돼요, 그거. 자, 건축 면적은 건폐율과 관계 있죠. 건폐율이 몇 프로였어요? 70%니까 이 대지 면적의 70% 건축 면적 세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
700제곱미터 안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연면적은 용적률과 관계되어 있죠. 세대 설치할 수 있는 연면적이 자 500%죠. 자 500%는 대지 면적의 몇 배? 5배. 그래서 얼마? 5,000제곱미터. 그럼 몇 층 지을 수 있어요? 각 층 바닥 면적을 700으로 하면은 자 77이 49 하니까 4,900이죠. 그럼 100이 남죠? 예, 그럼 8층이네. 그럼 건물이 이래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이래가 여기에 요래 뜬다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8층까지 최대 8층까지 올라가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 이 땅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종류 다양하겠죠. 그리고 건축물은 이 정도 크기로 넣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옆 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뭐 거기 참고해 보면 건폐율 용적률이 중요성이라 돼가 있죠. 예, 그거 안 읽어도 돼요. 예, 중요하다만 알고 계시고 안 읽어도 됩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용도지구 봅시다.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는 용도지구라 하면 토지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다음에 주치입니다.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그걸 주시고, 그 용도지역 제한을 앞에 우리 용도지역 일반적 제한 있죠.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하겠다?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거예요. 뭐 한다는 뜻입니까? 보완을 한다는 뜻이죠. 예, 이렇게 보완을 해서 적용함으로써 용도적 기능을 정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용도지구는 자 전국토 대상 아니에요. 앞에 용도지역은 전국토 대상으로 다 지정했죠. 이거는 전국토 대상이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지정합니다. 자, 필요한 경우에 지정을 해서 자, 어떻게 용도지역의 제한, 자, 세 가지가 있었죠. 지역별 건축물의 용도와 지역별 건폐율, 지역별 용적률, 자, 이 세 가지가 있었죠. 이것을 강화하거나 완화시켜서 건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뭐라 그런다? 용도지구다 이렇게 합니다. 용도지구가 뭐냐? 한마디로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시켜서 뭐 하는 것이다? 건축하는 제도예요. 강화 완화시켜 건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용도지구라는 것은 자, 어떨 때 이걸 지정하느냐?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자, 용도지역만 가지고 규제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생깁니다. 자, 이럴 경우가 있다. 예. 그 용도지역만 가지고 자, 규제를 해보니까 이 지역은 용도지역만 가지고 규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생기니까 이걸 뭐 시켜줘야 된다? 보완시켜주죠. 보완시켜주면은 자, 용도지역의 부족한 점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기능이 어떻습니까? 정진되고, 자, 경관이나 안전 등이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도모가 되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다. 그 용도지구가 부족함이, 용도지역이 규제만 가지고 부족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만약 부족함이 없으면 굳이 이거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용도지역만 가지고 규제하는데 부족함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자, 세 가지 제한을 어떻게 한다? 강화 완화시켜서
이 기준을 보완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보완된 기준을 가지고 이 강화 완화하는 기준을 가지고 건축해 함으로써 용도적 기능도 증진되고 경관이나 안전등도 도모되는 제도가 용도지구다. 소위 용도적 보완을 해주는 제도다. 이 뜻이에요. 자, 강하다, 완하다 하는 뜻은 이런 거예요. 자, 건축물의 용도적은 자, 지역별로 건축물 용도가 표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표에서 예를 들어서 용도가 100가지 정도 허용되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완시킬 때 자, 문제될 수 있는 건축물은 설치 못하도록 강화를 시킨다. 용도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100가지가 들어가는데 용도적상 자, 문제될 수 있는 건물은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시키고 한 70가지만 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럴 때 용도를 뭐 한다? 강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완화한다는 것은 100가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가지에다가 추가로 한 20가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숫자를 늘리는 것을 뭐라 부른다? 완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용도지구는 건폐율 용적률보다는 자, 건축물의 용도, 이 용도를 줄이거나 늘려서 자, 이 용도 지역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뭐다? 용도지구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대표적인 예를 뭐 하나 들어보면은 자, 이렇게 어느 지역에 도심에 산을 배경으로 되어 있어. 자, 이렇게 자, 도로대가 있고 이 지역이 용도 지역이 뭐냐? 상업 지역이야. 자, 이게 상업 지역입니다. 네. 자, 여기는 그러면 높은 빌딩들이 쭉 들어와 있겠죠? 예, 이렇게 도로 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고. 자, 여기도 상업지역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높은 건물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점이 생겨버렸어요. 무슨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요 건물들이 뒤산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가리고 있죠? 자, 이럴 때 요 부분에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용도적상 상업적 기준을 그대로 정해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이 건물들이 뒤의 산의 배경을 가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관상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요 부분에 요 상업지역이지만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죠. 딱 요게만 필요한 거예요. 지역 상업지역이란 전체 지역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 여기다가 자, 경관지구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지정하면은 산의 경관을 가릴 만한 이런 건물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자, 이 상업적상 여기 경관을 가릴 만한 건물이 들어갈 수 없도록 용도를 어떻게 한다? 강화시켜버려요. 이렇게 해서 보완하는 제도가 용도지구의 대표적이다. 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공항이에요. 관제탑이 있고 자, 비행기가 활주 타고 날아가죠. 자, 여기에 땅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에요. 자, 그럼 여기 공항이 이런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높은 건물 들어가죠. 문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비행기 착륙 상당한 문제 생기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보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상 허용되는 높은 건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여기에는 고도지구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그럼 이게 지정되면은 여기는 낮은 건물만 들어갑니다. 높은 건물 못 들어오게 해버려요. 이렇게 보완시켜주는 것이 고도지구라는 용도지구예요. 그러니까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만 살짝 보완해주는 제도가 뭐다? 용도지구.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울산광역시 공항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죠, 저기에. 저기 저 뭡니까? 저 북구 쪽에 호계 그쪽에 있죠. 그 울산공항을 저걸 설계한 사람은 정말로 말 못할 돌대가리예요. 네. 말이 안 통하는 돌대가리예요. 네. 어떻게 저걸 갖다가 그 공항을 안 찾느냐?
울산시 전체 지도를 딱 펼쳐가 정중앙에 딱 꽂은 게 저게요. 예. 울산광역시 전체 행정지도 있죠. 정중앙이 저 자리예요. 그러니까 말 못할 돌대가리가 저를 생생해. 아니 한 도시의 정중앙이 되면 저게가 도심이 돼야 되죠. 거기다가 공항을 닦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모든 공항설계는 전부 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 못할 돌대가리들이 해랍니다. 자, 우리 서울 볼까요? 서울의 원래 공항 어디입니까? 네? 아니에요. 서울공항입니다. 자, 여의도에 옛날에 1970년대까지 공항은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게 서울공항입니다. 아니 그것도 서울 도심의 딱 정중앙이죠. 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중앙이에요. 거기에 공항이 들어가 버리니까 서울시 도심 발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63빌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항이 있는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김포로 옮긴 거예요. 예. 처음부터 공항을 만들 때 그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부산의 원래 공항은 어디예요? 부산에. 김해공항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부산시 지도에 딱 보면 정중앙에 수영공항입니다. 수영공항. 딱 그것도 시대 딱 펴면 딱 정중앙에. 그래서 이 공항을 정중앙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도 울산공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자 해운대 지역에 부산의 센터밀 쪽이 개발돼야 되는데 공항이 있어서 개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 외긴 게 어디예요? 김해공항이에요. 김해공항. 자, 울산광역시 저게도 마찬가지예요. 딱 정중앙에 해놨는데 자, 울산시에 각종 산업단지가 유치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울산광역시가 200만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공항 있어야 됩니까? 웬기야 됩니까? 웬기자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예. 자, 중국 핵심도시 뒤편이 큰 공단들이 들어올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 사는 근로자들 어디에? 집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럼 호계 쪽에 아파트 지금 들어서 있죠? 그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 200만, 100만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럼 결국 어디서 손대야 됩니까? 공항자리 저거 손대야 된단 말이에요. 저기에 상가와 주택가를 넣어야 돼요. 그럼 저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웬기자 하죠. 그 웬기자 하면 무슨 돈으로? 여러분 세금 내야 돼요. 추가로. 결국은 대한민국 공항들이 전부 다 도심 속에다가 조성해놨다 보니까 도심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고도지구 정해서 보완시키다가 안 되니까 공항 자체는 어떻습니까? 웬겨버려요. 자, 이럴 경우.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용도지구라는 제도는 자, 여기에 이런 산들이 쭉 있죠. 예. 그래서 자,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산에 나홀로 사는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림훼손의 주된 원인이 됐어요. 자, 겨울에 추우니까 나무 꺾어서 전부 다 땔감 섰겠죠. 산림보전이 안 됩니다. 국가가 보강하려면은 산림보전이 좋아야 됩니다. 산림보전을 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에 흩어지는 사람들 전부 다 정비해야 되겠죠. 자, 정비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마을을 조성해야 돼요. 마을을. 자, 그리고 처음 다 일로 어떻습니까? 이주시켜야 됩니다. 예, 처음 다 이주시켜야 돼요. 자, 이주시켜서 마을을 조사하는데 문제점이 이런 지역들이 녹지나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이런 산림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개발이 됩니까? 개발이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는 개발 안 돼요. 자, 여기에다 마을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주택도 들어가야 되지요. 상가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죠. 자, 이런 산림지역에서 이런 용도를 가지고 여기에 이런 주택이나 상가를 넣는데 이런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상 용도가 여기에는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산에 건물지면 안 되죠.
자, 문제점이 생겼다.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축시켜서 여기 마을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용도지역상 여기에는 마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설들이 들어갈 수 없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뭘 지정하느냐, 칠학지구라는 것을 지정해서 요 마을을 조성하는 곳만 뭘 해줘야 된다? 보완을 시켜줘야 돼. 자, 이런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거꾸로 용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자, 마을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림복원을 상당히 빨리 했어요. 예.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뭐다? 칠학지구. 전부 다 보완하고 있어요. 용도적상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조선시대에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좀 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다 산으로 숨 들어가요. 그래서 이성계가 조선 건국하면서 고려 귀족들을 갖다가 약 10만 명을 죽여버리죠. 예, 말 많은 것들 오라 이래가 다 죽여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조상도 그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지리산으로 갔다. 그래서 오늘날 지리산에 예, 진주유씨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 안동에 가면 하예유씨가 있죠. 우리하고 같은 집안입니다. 하예유씨 큰 집이고 진주유씨가 작은 집인데, 자, 큰 형은 조선건국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살아요. 하예유씨들이. 우리 집안은 동생인데 반대했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어디로? 진주 지리산으로 도망갔어요. 자, 그렇게 조선시대가 들어와서 당파삼에 밀리면 삼족을 멸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산. 자, 그리고 일본 식민지 시절에 살기 위해서 또 어디로 도망갑니까? 산. 자, 그래서 1970년대 들어와가 보니까 산이 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민둥산입니다. 예, 민둥산이고, 자, 그래서 국가 부활하려면 산림복원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도입한 것이 뭡니까? 칠학지구 제도를 도입해서 전부 다 이축시켜서 오늘날 산림상태를 만든 겁니다. 상당히 빨리 산림복원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이 전에 몇 년 전에 북한의 김정은을 만났죠. 뭐 철도 뭐 한다고. 그 철도 이전 조건은 뭐 해달라느냐? 북한 김정은이 북한 산림복원 해달랬어요. 우리 돈으로. 북한 비행기를 타고 브라디보스톡이나 중국 선양 쪽으로 가보시면은 한국하고 북한하고는 딱 위에서 내려다보면 딱 구분됩니다. 여기는 녹색인데 갑자기 황토색이에요. 산에 나무 없습니다. 전부 다 벌초 다 해가 벌채해가지고 땔감으로 다 쓰고 지금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산림복원 해달라. 대한민국 가장 전 세계에서 산림복원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디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예. 산림복원에 전문적인 기업들이 지금 국내는 아니고 전부 다 인도네시아나 이런 동남아 지역이 있죠. 다 나가 있어요. 거기서 나무 베면 한국 사람이 가서 전부 다 복원했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만큼 산림복원을 빨리 했을 정도로 기술도 좋았지만 이런 칠학지구 제도 때문에 자, 그만큼 빨리 복원할 수 있었는데, 결국 용도지구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전부 다 공통점이 용도지역의 부족한 점을 전부 다 뭐하고 있습니까? 보완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건축물 용도를 강화시키나 완화시켜서 보완하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용도지구다. 자, 그래서 용도지구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용도지역을 뭐 할 때? 보완시킬 때 필요하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용도지구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경관지구 설명 들었죠? 뭐 고도지구, 망하지구, 방제지구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지구, 칠학지구 쭉 있던데 지금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많은 제도다, 보완하는 제도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완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105쪽의 용도구역부터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